시어머니가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들한테. 절도 교사죠. 그죠? 사상 절도랍니다. 그쵸? 이게 부부 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2024년이 밝았습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룡의 해, 힘차게 승천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편집해 주시는 PD님이 이렇게 또 자상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흥해라 승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올해가 승인이 이제 법인 설립된 지 1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도약하는 걸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물 주셔서 아, 오늘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날인가 보다. 그래서 저희가 큰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양담소도 더 열심히 좀 운영을 해보려고요. 주위에 소문 좀 내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백 변호사님이 어떤 사연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새해 또 돈 문제로. 돈 문제로 중요하죠. 네. 어떤 돈 문제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차,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이고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요. 이상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거, 제 것도 자기 거. 한 번은 저희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회사로부터 갈비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덜컥 그 갈비 세트를 시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며느리가 받아온 건데 엄마 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그걸 시어머니께 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먹더라도 남편이랑 먹거나 아니면 아이를 돌봐주는 친정엄마랑 먹으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왜 상의도 없이 줬냐? 했더니 심하게 버럭합니다. 자기 엄마 좋은 거 먹이는 게 그렇게 싫냐 하면서 말이죠. 집과 직장이 가까워서 저는 따로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남편 차를 타면 되기도 하고요. 남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데요. 가끔 제가 차를 탈 일이 있어 빌려달라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차를 쓸 일도 없는데 세워두기만 하면서 안 빌려주는 심보는 뭘까요? 엄청 좋은 차면 제가 이해를 해요. 평범한 국산차인데 못하게 하니 우리가 부부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생활비도 정확히 200만 원 내놓고 절대 1원도 더 쓰지 않아요. 제가 버는 돈으로 아이 돌봐주는 친정엄마 돈 드리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쓰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씁니다. 나중에 저는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요. 부부의 돈 관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늘은 정말로 상담이네요. 부부의 돈 관리. 근데 백 변호사님 같으면 어때요? 내가 받아온 선물을 남편이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줬다. 시댁을 갑니다. 가서 먹고 오겠습니다. 아, 이런 신박한, 네. 그래서 말하기도 애매하고 말하기 치사한 문제인데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좀 현명하게. 우리 집에 있으면은 내가 요리해서 싫으니까 시어머니에게 가서 요리해 주시면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내 물건이잖아요. 내 거잖아, 내 거. 내가 받았어요. 내가 선물 받아서 내 건데 결국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내 어머니 드린 거잖아요. 네. 형사상 절도,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죠. 형사상 절도랍니다. 그쵸? 이게 부부 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절도에는 해당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형법에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친족 간의 이제 재산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친족 간에 일어난 절도, 뭐 이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권리 행사 방해 뭐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제 형을 면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죄는 되는데 형을 면제한다. 형을 면제한다. 처벌할 수 없다. 내가 처벌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거나 아니면 또 일정 경우에는 이제 고소가 있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들한테. 절도를 교사한 겁니까 그러면? 절도 교사죠. 그죠. 네. 이게 사실은 그러면 사실 피해자하고 범죄자하고 사이에는 친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교사를 하거나 방임을 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네. 그렇게 되는데 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친족 상도를 뒀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만 일단 주의는 해야 된다. 일단 저희 뭐 그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서 가족관계를 해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원칙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지금 사연자 남편이 좀 얄미워요. 진짜 자기 거는 자기 거, 네 것도 내 거 뭐 거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다 내 거 뭐 이런. 근데 주의. 이게 자동차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는 부부 공동재산 아닙니까? 일단 우리 민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거는 이제 내 고유재산.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혼인기간 중에 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또 나의 특유재산. 그래서 결국은 내 고유재산이나 내 특유재산은 결국 그 명의자가 관리도 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동의 재산이긴 한데 형식상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으니까 남편이 자기 차라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하면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왜 나는 못 사용하게 하느냐. 그렇지. 이게 법적으로 뭔가를 이제 태클 걸고 문제 삼기는 좀 애매한 경우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남편 명의 차량을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사용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용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남편이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도가 지나쳐서 네. 너무 이제 그렇게 나가면 이제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거지 그걸 사용하게 못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지 말라는데 사용했다거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왜 생활비를 남편이 200만 원을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안 나와 있어요. 전체 우리가 얼마의 수입이 있고 그렇죠. 또 한 달에 고정으로 얼마가 들어가니까 네. 내가 그중에 얼마를 분담하면 적절하다 이런 게 계획이 있고 전체 규모가 나오면 이게 뭐 적절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연으로 봐서는 이게 200만 원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까요? 결국은 이제 서로의 믿음이나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부부는 같이 사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공동체잖아요. 사실 같이 살기도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한 통장이고 그래야지 이제 뭔가 이제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될 텐데 각자 수입 다 각자가 관리하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출이 각자가 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가게 공통으로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서로의 계획도 서로 공유가 안 되면 사실 이제 부부간의 신뢰나 이런 게 형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적 공동체에서는 좀 이런 공유하는 거 전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좀 서로 알고 있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돈 관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예민한 그렇죠. 주제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월급 통장에서 1원도 안 빼고 전부 다 아내한테 보내가지고 나는 용돈을 받아 쓰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비를 각출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집집마다 다양한데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조언을 드리면 좋을까요? 돈 관리는 일단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 조금 덜 쓰는 쪽에서 하거나 아니면 잘하는 쪽에서 하거나 어쨌든 두 사람 중에 조금 나은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고 원칙은 사실은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뭐 방식이 어느 게 더 적합하다 이런 것보다는 같이 이제 공유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규모나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의논을 하면서 자산 불려가는 상황이면 사실 이제 방식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도 어떻게 보면은 내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이걸 줘야 한다라고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사노동이나 육아노동인 거는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내 일을 친정엄마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을 친정엄마가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이런 비용 드리는 것도 저는 오픈해서 남편하고 얘기를 좀 하고 생활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아이 키우는 비용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 아니 어떻게 부부가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거 다 챙기고 1원도 더 안 쓰고 한 사람은 빈털터리가 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에 살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서운함이 너무 클 것 그러니까요. 나는 빈털터리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데 막 나중에 봤더니 남편은 막 자기 연금, 자기 보험 막 다 하고 자기 막 노후를 따따따딱 해놨어. 그거 너무 화나지 않겠어요? 이게 네. 뭐 비상금 자산 다 만들어서 몰래 이렇게 해놔도 결국은 우리 둘이가 갈등이 생겨서 이혼이 되면 이게 다 오픈될 수밖에 다 가져올 없어요. 수 있는 거죠. 다 전화번호로? 오픈이 되고 네. 열심히 이제 내가 몰래 숨겨놨던 것도 다 이제 소송 중에는 다 드러나서 결국 이게 다 우리 재산, 실질적으로 다 공동 재산이 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나누면 또 서로한테 또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 잘 계획을 세우시고 서로 원만하게 좀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부의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물어오셨는데 각자만의 스타일대로 하고 우리 백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걸 관리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베이스는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러분의 의견도 되게 궁금해요. 네.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상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